예. 대략 1년 9개월 동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 오후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긴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 검찰이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근데 지금 논란이 좀 커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심의가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심의를 맡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좀 논란입니다. 물론 수사심의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어떤 그 결정은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너무나도 법리만을 따져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두기 위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라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수사심의라는 제도 자체가 그럼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판단이 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삼성이 처한 대외적 현실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을 투자하면서 사실 대만 기업과 경쟁도 하고 이런 아주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영 자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이 판단 자체가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검사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윤석열 총장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가는 건 억측이라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이 불법 승계 의혹,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이라고 보는 거는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이 크게 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어떤 주가를 조작을 해서 어떤 승계의 어떤 이득을 봤다. 또 삼성바이오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혐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사안 자체는 워낙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고 또 삼성 측에서는 이미 어떤 회계 기준에 맞게끔 했는 상황인데 그 기준을 변경해서 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합병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의 합법적인 행동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수사가 1년 9개월 동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어떤 특정 기업을 1년 9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자, 그걸 이제 결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검찰이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 여기 빠져나갈 회사가 우리나라에 도안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 수사심의라는 게 2018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검찰의 어떤 이 기소권을 좀 더 어떤 평가를 받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볼 때도 이거는 기소감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자, 또 최근에 이게 지금 검경 간에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속에서 이 상황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이 검찰 내부의 이 어떤 파벌싸움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먼저 수사를 기소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버리면 한쪽에 의해서 한쪽이 어떤 면에서 공격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아하. 결국 두 팀 다 아예 기소해버리고 말자라는 식으로 해서 기소한 게 아니냐는 그런 솔직히 저는 의문도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삼성 측은 오늘 곧바로 처음부터 이거 기소하려고 목표 정해놓은 수사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먼저 청구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해당 승계 과정에서 이를테면 합병 과정에서 승계를 위한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만 또 구속영장 기각 여부와 실제 판결에서 기소 후에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단이 이야기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 정세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에 경영 공백이나 경영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으면 지난 수사 과정이 너무 길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능한 조금 빠르게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